11번 그림 가완하는 빅뱅 이후 어느 시기의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시기는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되어서 중성 원자를 만들지 못하고 원자 핵과 전자가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전자와 원자 핵에 부딪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시기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시기가 되었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서 원자 핵을 만들고 그 주위에 전자로 구성된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많이 우주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빛이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투명한 우주라고 하지요. 옳은 설명 고르기. 우주의 온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다. 가시기가 먼저지요. 먼저.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온도가 빅뱅 이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가시기가 먼저인데 우주의 온도는 먼저인 가시기가 나중 시기인 나시기보다 높았다고 봐야 되는 거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시기에는 투명한 우주에 해당된다. 불투명한 우주라고 그랬지요. 빛이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투명한 우주가 아니라 불투명한 우주에 해당됩니다.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우주 배경 복사는 나시기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고 그랬는데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이 중성 원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되어서 원자 핵을 만들고 그 주위에 전자가 그 주위를 맴도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 이때는 이 빛이 전자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방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바로 이 나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나시기보다 나중이 아니라 나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만 맞았습니다. 12번 다음은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우주의 평탄성 문제와 우주의 지평선 문제 중 하나이다. 가 현재의 관측 결과 우주는 완벽할 정도로 평탄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의 평탄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값은 임계밀도와 같습니다. 여기서 임계밀도라는 것은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하는 특별한 우주의 밀도값인데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값이 바로 이 임계밀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공률이 0이 돼가지고 우주의 모습은 거의 평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초기에 이러한 평탄함에서 조금만 벗어났다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약 138억 년 동안 우주는 팽창해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주 초기의 평탄함에서 벗어났다면은 이 차이가 급속하게 증폭되었기 때문에 우주는 결코 현재와 같이 평탄한 모습을 갖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 초기에 10의 60제곱분의 1 오차 이하로 아주 평탄했었어야만 현재의 우주의 모습이 이렇게 평탄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주 초기의 우주가 과연 이 정도로 평탄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주의 평탄성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우주의 평탄성 문제이고 그 다음에 나 현재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게 관측된다. 이것은 우주의 지평선 문제입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탄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138억 광년쯤 떨어진 곳에서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를 기준으로 우주를 관측했을 때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기 때문에 그 우주의 지름은 2배, 약 276억 광년이라 되지요. 그런데 우주의 나이는
138억 광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을 때 밀도가 거의 균일하고 온도도 거의 균일합니다. 이거는 이쪽 끝과 이쪽 끝에 통신이 가능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우주의 나이 138억 년 동안에 지름이 276억 년이나 되는 이쪽 끝하고 이쪽 끝에 통신이 불가능하지요. 138억 년이라는 나이 가지고는 우주 크기가 너무나 커서 276억 광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쪽 끝과 이쪽 끝에 통신이 불가능해서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기는 어려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나에서 현재 관측 결과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밀도도 그렇고 온도도 균일하게 관측되고 있는데, 이거는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서 과거에 이쪽 끝과 이쪽 끝에 정보 교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만 보고 있습니다. 이 138억 년 동안 빛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크기는 138억 년, 8억 광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주의 크기는 이보다 2배 훨씬 크지요. 276억 광년이나 되기 때문에 138억 년 동안에 이쪽 끝과 이쪽 끝에 정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맞았습니다. 가에서 이건 이제 우주의 평탄성 문제인데, 가에서 현재 우주의 곡률은 0이라고 그랬죠. 현재 우주의 모습은 평평한 평탄 우주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 나를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나의 문제, 그러니까 가 우주의 평탄성 문제하고 나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현재 우주의 가속 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급팽창, 빅뱅 이후 급격히 팽창했다는 이론, 급팽창 이론, 다른 말로는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속 팽창이 아니라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문제로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았습니다. 13번 그린 가나다는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 우주의 기하학적 성질을 2차원의 형태로 표현하여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주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 우주가 있는데, 첫 번째 열린 우주는 이와 같은 우주입니다.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습니다. 팽창을 멈추는 온도를 임계 밀도라고 하는데,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작아서 곡률이 마이너스인 우주입니다. 그래서 열린 우주가 되면 앞으로 우주는 계속해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가운데 그림과 같이 구 모양의 우주인데,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곡률이 플러스 0보다 큰 우주입니다. 닫힌 우주가 되면은 우주의 크기는 현재 이후로 점점 감소해서 다시 하나의 그 조그만 점으로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탄 우주,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아서 곡률이 0인 아주 평평한 우주, 이게 평탄 우주인데, 현재의 우주의 모습은 이런 평탄 우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평탄 우주가 되면은 우주의 팽창이 어느 단계 이후에 이제 멈추게 되지요. 그래서 가는 이 그림에서 닫힌 우주입니다. 곡률이 플러스 0보다 크지요. 나는 이 그림에서 평탄 우주고 곡률이 0인 우주. 그 다음에 다는 열린 우주입니다. 곡률이 마이너스. 마치 그 말 안장의 모습입니다. 열린 우주는. 자, 가나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그래서 이 평균 밀도 닫힌 우주가 제일 크지요.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닫힌 우주는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제일 밀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평탄 우주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밀도가 크고, 열린 우주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작기 때문에 열린 우주가 가장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 우주의 평균 밀도는 가의 우주, 닫힌 우주가 제일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공률. 공률은 나의 우주가 다의 우주보다 크다. 나는 평탄 우주인데 공률이 0이고 다는 열린 우주인데 공률이 마이너스지요. 그래서 나의 우주가 다의 우주보다 공률이 크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현재 우주는 평탄 우주라고 그랬지요. 다 열린 우주가 아니라 나 평탄 우주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았습니다. 14번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반지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대폭발 우주론, 빅뱅 이론과 급팽창 이론 중 하나이다. 가 그림은 점선으로 표현했는데 우주의 반지름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는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입니다. 우주의 반지름이 일정하게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대폭발 우주론, 다른 말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나는 A시기, 여기 검게 표시되어 있는 A시기에 급격히 팽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급팽창 이론입니다. 나는 급팽창 이론입니다. 이 급팽창 이론은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주가 탄생한 후 10의 가로축이 시간인데 10의 마이너스 36에서 10의 마이너스 34초 요 사이에 우주가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급격히 팽창했다는 이론입니다. 이 급팽창 이론으로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우주의 지평선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우주의 평탄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가는 급팽창 이론이다. 가는 우주의 반지름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나는 급팽창 우주론이죠. 나에서 A시기, 요 급팽창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주는 빛의 속도로 팽창하였다. 이 시기 급팽창 시기에는 우주의 크기가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아니라 빛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A시기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아주 작았죠. A시기 이전에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은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주가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우주가 전체적으로 상호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 현재 우주가 모든 방향에서 균질하다는 그런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A시기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기 때문에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았습니다. 15번 표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최근 관측제를 의하면 우주의 구성 요소의 상대적 비율은 보통 물질이 약 4.9%, 그 다음에 암흑물질이 약 26.8%, 암흑에너지가 약 68.8%입니다. 그래서 68.8%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68.3% 여기 암흑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26.8% 여기 암흑물질이 되고 비가 암흑물질, 그 다음에 4.9%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통 물질입니다.
눈으로 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물질이 더 많은 셈이지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는 암흑에너지이다. A는 우주에서 68.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흑에너지 맞습니다.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B, 암흑물질이죠. 암흑물질은 가시광선으로는 관측할 수 없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광선은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으로는 관측할 수 없고 중력렌즈 현상, 빛이 굴절되는 현상에 의해서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은 B는 가시광선으로는 직접 관측할 수 없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디귿. 우리 은하의 외곽 부분에는 C, 보통 물질보다 B, 암흑물질의 밀도가 높다. 맞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여기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가로축, 은하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가로축으로 하고 세로축을 속도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측하는 은하의 회전 속도는 T보다 안쪽, 그러니까 T보다 가까운 영역이면 이제 중심부가 되는데, 이 중심부에서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T를 경계해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예측하는 값과 관측되는 속도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예측되는 값은 T보다 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회전 속도가 점점 이와 같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암흑물질은 볼 수 없고 보통물질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측되는 속도 값은 보통물질만 가지고 예측하는 값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물질. 근데 이제 케플러 제3법칙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P는 공전주기지요. 한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A는 공전 궤도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져서 회전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보통물질만 가지고 예측했을 때는 케플러 제3법칙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어야 하는데, 예측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T보다 먼 거리에서도 그 회전 속도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T 영역 밖에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암흑물질이 존재하게 되면은 회전 속도는 줄지 않게 됩니다. 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흑물질의 존재는 이 은하 회전 속도 분포로부터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외곽 부분에는 C, 보통물질보다 암흑물질의 밀도가 높다. 맞지요?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6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구성 요소 A와 B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물질과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물질에는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이 있는데 그 둘을 합친 것을 여기 물질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질량은 변함이 없지요. 그렇지만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물질의 질량은 변함이 없더라도 밀도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밀도가 점점 감소하는 A는 물질입니다.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합친 물질입니다. 근데 물질은 인력이 작용하지요. 우주가 팽창하는 걸 방해합니다. 인력이 작용해서. 그 다음에 B는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서로 밀치는 청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우주를 더욱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암흑 에너지는 B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질의 질량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지요. 밀도가 감소하는 것은 우주의 물질의 질량은 일정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질량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일정하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T1 시기의 우주. 이때 T1 시기 빨간 선으로 표시했는데 이때의 우주는 물질의 밀도보다 A그래프보다 B그래프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크지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T1 시기에는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인력으로 작용하는 물질의 밀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T1 시기에 우주에서 공간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보다 청력이 더 큰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하고 디귿만 맞았습니다. 17번 그림은 우주의 나이에 따른 가로치기 우주의 나이입니다. 팽창 가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팽창 가속도가 플러스로 나타나는 시기는 점점 팽창 속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팽창 가속도가 0인 시기는 팽창이 멈춘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팽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팽창 가속도가 마이너스였던 시기는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했다는 뜻이고 계속 팽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팽창 속도만 느려졌을 뿐이지 계속해서 팽창은 분명히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팽창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졌던 시기 여기 그러니까 70억 년 전을 기준해 가지고 그 전까지는 팽창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0으로 표시된 시기 여기 70억 년 때는 팽창 속도가 일정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70억 년 이후에는 점점 팽창 속도가 증가했던 시기로 봐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을 분명히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주에는 암흑 에너지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합친 물질도 있는데 암흑 에너지의 비율보다 물질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물질은 인력이 작용하지요. 암흑 에너지는 청력이 작용하고 물질은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질의 비율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보다 크면은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감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팽창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0억 년 이전 그때가 팽창 가속도가 마이너스였는데 이 시기는 바로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억 년에 가까울수록 그 느려지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팽창 속도가 일정했던 시기에 도달하게 되지요. 70억 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물질의 비율보다 높게 되면은 암흑 에너지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작용하는 물질의 비율보다 높게 되면은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팽창 가속도가 플러스로 나타나는 시기 70억 년 전 이후가 되지요. 이때는 가속 팽창했던 시기로 봐야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우주의 나이가 69억 년. 69억 년이면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빨간 선 여기 70억 년 이전 69억 년일 때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물질 비율보다 높았다고 그랬는데 암흑 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했고 물질은 인력으로 작용했는데 69억 년일 때는
감속 팽창을 했던 시기지요. 감속 팽창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비율보다 물질의 비율이 더 높았던 시기입니다.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물질의 비율보다 낮았던 시기지요. 그래서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물질 비율보다 높았다가 아니라 낮았다지요.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주의 나이가 70억 년일 때, 이때는 팽창 가속도가 0입니다. 이때는 일정한 속도로 팽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0이라는 게 아닙니다. 팽창은 계속해서 했는데 그 가속도, 팽창 속도가 일정했다는 겁니다. 0이라는 게 아니라 팽창 속도가 일정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팽창을 했기 때문에 팽창 속도는 0보다 컸었던 시기입니다. 분명히 0보다 큰 속도로 일정했던 시기지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현재 이후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현재 이후로도 가속 팽창을 하고 그 가속 팽창의 그 가속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후로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할 겁니다. 가속 팽창을 하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18번 그림은 어느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긴 커지는데 그 커지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그 팽창 속도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그 팽창 속도, 우주의 팽창 속도인데 A 시기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감속 팽창했던 시기로 봐야 됩니다. A 시기는 감속 팽창, 그리고 B 시기는 기울기가 바로 팽창 속도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팽창 속도, 기울기가 점점 커져서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시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B 시기는 가속 팽창하는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A 시기는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 맞았지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팽창 속도인데 팽창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감속 팽창하는 거 맞았습니다. B 시기는 가속 팽창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서 암흑에너지의 비율을 물질의 비율로 나눈 값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빅뱅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에서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물질 비율,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을 합한 물질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시기가 더 나중의 시기이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비율을 물질의 비율로 나눈 값은 B 시기가 A 시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B 시기는 가속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암흑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하고 물질은 인력으로 작용하는데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더 클수록 청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가속 팽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우주에서 이 비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지요. B 시기가 더 컸었습니다. 이 값이.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우주의 온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다라고 그랬는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졌지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A 시기가 더 높았을 것입니다.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다가 아니고 높다지요. 그래서 이 문제 기억만 맞았습니다. 19번 그림은 물질만으로 구성된 우주 모형, 물질은 인력이 작용하지요. 그래서 물질만으로 구성된 우주 모형은 인력만 작용하는 우주 모형이 됩니다. 암흑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암흑에너지를 뺀 우주 모형이기 때문에 인력만 작용하는 우주 모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ABC 세 개의 모형에서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중 하나이다. A는 열린 우주지요. A, 열린 우주. 그리고 B는 평탄 우주. 그리고 C는 닫힌 우주입니다. 먼저 열린 우주는 앞으로 우주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는 그런 모형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임계 밀도가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하는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밀도지요. 10의 마이너스 29제곱g/. 세제곱센티미터가 임계 밀도인데, 열린 우주는 인력으로 작용하는 물질,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팽창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우주 모형, 열린 우주가 됩니다. 이때는 그 모형이 마치 말 한 장 구조와 같기 때문에 곡률이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닫힌 우주는 우주의 평균 밀도, 인력으로 작용하는 물질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이후로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이제 감소해서 하나의 점으로 됩니다. 이게 닫힌 우주입니다.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평균 밀도가 더 커서 팽창을 멈추는 밀도보다 그 수축을 일으키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모형이 구형이 되기 때문에 곡률이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평탄 우주 같은 경우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팽창을 멈추는 온도, 팽창을 멈추는 밀도, 임계 밀도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는 그런 그 우주 모형이 평탄 우주입니다. 평탄 우주의 모형은 평면이기 때문에 곡률이 0이 되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A는 열린 우주, B는 평탄 우주, C는 닫힌 우주가 됩니다. 자, ABC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현재 우주의 평균 밀도는 A가 가장 크다. 밀도는 가장 큰 게 닫힌 우주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탄 우주, 가장 작은 게 열린 우주라고 그랬습니다. 닫힌 우주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큰 우주고, 평탄 우주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은 우주, 열린 우주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오히려 임계 밀도보다 더 작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큰 것은 C, 그 다음에 B, A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 현재 우주의 평균 밀도는 A가 가장 크다가 아니라 가장 작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주의 곡률 C가 가장 크다. 맞았지요? C는 닫힌 우주인데 닫힌 우주는 곡률이 플러스, 그 다음에 평탄 우주는 곡률이 0, 그리고 열린 우주는 곡률이 마이너스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곡률이 가장 큰 것은 곡률이 플러스 양의 값을 갖는 C, 닫힌 우주,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평탄 우주죠. B에서 우주의 평균 밀도는 임계 밀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평탄 우주에서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이 문제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20번 그림은 우주 모형 A와 B에서 우주 모형 여기 보면은 그래프 모형 A가 있고, 모형 A는 실선, 모형 B는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모형 A와 B에서 일회형 초신성, 일회형 초신성은 HR2에서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9등급으로 일정한 별이 일회형 초신성입니다. 일회형 초신성의 적색 편의, 가로축의 적색 편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적색 편의가 클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후퇴 속도는 본래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곱하기 빛의 속도 C인데, 그 적색 편의 델타 람다 값이 클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로축 적색 편의가 커질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색 편의와 겉보기 등급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가로축이 적색 편이 또는 후퇴 속도라고 그랬는데 그 후퇴 속도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클수록 거리가 먼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은 증가하는 식으로 두 모형에서 다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색 편이가 크려면은 후퇴 속도가 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리가 더욱더 멀리 있어야 되겠지요. 더욱더 멀리 있는 일회용 초신성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밝기는 점점 등급이 커져서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모형이 다 같이 됩니다. A형도 그렇고 B형도 그렇고 다 같이 겉보기 등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는 우주 모형 가하고 나의 임계밀도 로 C, 그 다음에 임계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 로 M 및 암흑에너지의 밀도 로 람다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A와 B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 모형이 있고 나 모형이 있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모형 A가 될 수가 있고 하나는 모형 B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G 이꼴 1.0 여기가 G 이꼴 1.0입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 G 이꼴 1.0인 일회용 초신성의 거리는 A 모형으로 예측했을 때가 B 모형으로 예측했을 때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색 편이가 1.0일 때 이때 겉보기 등급을 보면은 모형 A로 보았을 때의 그래프가 모형 B로 보았을 때보다 위에 있지요. A 그래프가 B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 A가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일회용 초신성은 절대 등급이 같다고 그랬죠. 실제 밝기가 같은데 겉으로 보는 밝기는 모형 A가 더 어둡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 A가 더 멀리 있다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초신성의 거리, 일회용 초신성의 거리는 A로 예측했을 때가 B로 예측했을 때보다 멀다. 맞았습니다. 요거를 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 n-m은 5 로그 r, 여기서 r은 별의 거리입니다. 빼기 5, 이 방정식을 포구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회용 초신성은 절대 등급이 같다고 그랬지요. 실제 밝기는 같은 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가 멀수록 더욱더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식입니다. 겉보기 등급하고 R하고 비례 관계지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M이 커지게 됩니다. M 값이 클수록 R이 커진다는 얘기 맞는 얘기지요. 실제 밝기는 같은데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겉보기 등급이 커져서 어둡게 보이는 거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겉보기 등급이 클수록 A 모형이 더 크지요. 똑같은 적색편이 1.0일 때 겉보기 등급이 A 모형에서 더 큽니다. A 모형에서 겉보기 등급이 더 크면 거리도 더 크게 되지요. 더 멀게 되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맞고 수식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형이다. A 현재 관측값은 검은색 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 점하고 일치하는 그래프는 모형 A지요. 근데 현재 우주는 암흑에너지의 밀도, 암흑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하지요. 이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물질 밀도, 그러니까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을 합친 물질 밀도보다 더 큽니다.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에너지가 인력으로 작용하는 물질 두 가지를 합친 물질의 밀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영향으로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는 가속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측값과 일치하는 모형이 가속팽창하는 우주로 봐야 됩니다. 현재 관측되고 있는 우주가 바로 가속팽창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관측값과 일치하는 그 모형이 바로 가속팽창 우주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니은 A는 가속팽창하는 모형이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는 B에 해당한다. 가하고 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의 밀도 로 m을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이 0.3이고 가무형,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이 0.7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로 C분의 로 m 더하기 로 C분의 로 A 값이 1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분모가 로 C가 되는데 로 C 값하고 로 m 플러스 로 람다 값이 같아야 되지요. 그래야만 1이 될 수가 있죠. 분모가 같아야만 1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물질의 밀도하고 암흑 에너지 밀도를 합한 것이 임계 밀도와 같다는 것이 됩니다. 나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요거 더하기 요거 1.0 더하기 0은 똑같이 1이 됩니다. 그래서 가 모형과 나 모형 다 같이 그 물질의 밀도, 암흑 에너지 밀도를 더한 것이 임계 밀도와 같기 때문에 다 같이 평탄 우주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모형 가에서는 암흑 에너지 밀도가 로 C분의 로 람다, 암흑 에너지 밀도 로 C분의 로 람다, 암흑 에너지 밀도 요 값이 나눈 값이 0.7이고 물질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이 0.3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분자끼리 봤을 때 암흑 에너지 밀도가 더 크지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질 밀도 로 m보다 로 람다가 더 크게 되면은 가속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 가는 이제 가속팽창하는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가속팽창하는 모형은 바로 A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가 모형 A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로 C분의 로 람다가 0이 있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의 밀도만 존재한다 하기 때문에 물질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팽창하는 속도가 인력에 비해서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감속 팽창하는 모형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나는 모형 B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형이다. 맞다고 그랬고, 아까 맞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는 이게 그 암흑 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가속 팽창하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 두 그래프에서 가속 팽창하는 모형은 바로 A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가는 B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가는 모형 A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 문제 기억하고 니은만 맞았습니다.